안녕하세요. 중앙항해과입니다. 이 동영상은 오늘 받으실 내시경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잘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점들은 꼭 담당 간호사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이 동영상은 사용 약물과 주의사항, 위내시경, 헬리코박터균, 대장내시경, 내시경 후 주의사항까지 총 5개의 파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파트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약물과 주의사항. 먼저 항경련제와 목 마취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시경이 장에 진입하면 장이 놀라고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장이 경련하는 경우 복통이 생기고 내시경 진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시경 전 항경련제를 주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부정맥, 녹내장, 전립선 질환 등에서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하지 않습니다. 상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료진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내시경 시 통증이 조금 더 있더라도 대부분 진입에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 마취제는 위내시경 시 통증과 구역을 줄이기 위해 위내시경 전에 목에 뿌리게 됩니다. 많이 쓴 편이고 조금 지나면 목이 먹먹해지면서 침을 삼키는 것이 힘든 느낌이 들게 되나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드물게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꼭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엔 항혈전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심혈관 질환, 혈압, 당뇨, 신경과 질환 등으로 아스피린, 플라빅스 등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계신데요. 간단한 조직 검사는 아스피린을 먹어도 가능하지만 용종절제술의 경우 용종절제술 후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5일 정도 약을 끊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야기 못하셨거나 약을 깜빡 잊고 복용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환자분 본인의 안전을 위해 담당 간호사에게 꼭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항응고제입니다. 환자에 따라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또한 용종절제술 후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 약의 종류에 따라 3일에서 5일 정도 약을 끊어야 합니다. 위내시경. 이제 위내시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내시경은 어떤 검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은 입으로 유연한 내시경을 삽입하여 식도, 위, 십이지장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 국민이 공단 검진을 통해 위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찰로 조기 위암 발견 시 내시경적 절제가 가능하므로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내시경으로 관찰 가능한 것들은 십이지장의 종괴, 십이지장염, 십이지장 궤양, 위염, 위궤양, 위암, 식도염, 식도의 종괴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편안하게 위내시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한 내시경을 위해 다음의 2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목을 통과하여 통증이나 구역 반응이 있습니다. 이때 목에 힘을 주면 오히려 내시경이 안 들어가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목과 온몸에 힘을 쭉 빼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시경 진입 후에도 힘을 빼고 코로 천천히 숨 쉬는 것에 집중하면 좀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십이지장, 위는 주름이 많고 구부러져 있어 공기를 부풀려서 봐야 합니다. 환자가 트림을 하면 공기가 빠져 다시 위가 쪼그라들어 관찰하기 힘들고 다시 공기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관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트림을 참아주시는 것이 더 편하고 정확한 내시경 검사에 도움이 됩니다. 위내시경 중 심한 염증, 용종,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즉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는 병변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기 위암과 구분이 힘든 위궤양의 경우 조직 검사상 위염으로 확인되어도 약물 치료 후 반드시 재검이 필요합니다. 위의 용종은 대장의 용종과 달리 작은 크기에서 암성 변화를 보이거나 보이는 것보다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 조직 검사로 진단 후 제거는 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위내시경 후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 후에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목을 통과하고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구역질을 하기 때문에 인후통이 흔하게 생길 수 있으며, 따뜻한 물을 먹고 가글을 하면 대부분 수일 내에 호전됩니다. 드물게 침샘의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시간 내에 자연히 소실됩니다. 가스를 넣어서 관찰하기 때문에 내시경이 끝나도 복통 및 배가 빵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가스가 나오며 편안해집니다. 위내시경 후 위경련 및 위염, 위에 감염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 철저한 내시경 소독 및 질관리, 일회용 겸자 바늘 사용으로 감염의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중앙항해과는 철저한 내시경실 이중 소독 및 일회용품 사용으로 안전하게 내시경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진단적 내시경에서 0.15%로 드물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및 조직 검사 후 검은 변이나 혈변, 어지럼증, 토혈 등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연락주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주 드물지만 0.03%에서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과 가슴 부위 등에 심한 통증과 열감이 있는 경우 꼭 병원을 다시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흡인성 폐렴이나 각종 약제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두드러기,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합병증의 발생을 막기 위해 중앙항해과 내시경실에서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내시경실에는 이런 합병증에 대비한 여러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헬리코박터균은 위에서 사는 세균으로 만성위염과 소화불량, 위궤양, 위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 유병률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이와 연관된 위암 발생률 또한 세계 1위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엄청난 세금을 들여 2년에 한 번씩 검진 위내시경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다고 모두 위암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논문에서는 제균 치료 후 위암 발생률이 3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제균 치료는 위염, 위궤양의 감소, 만성위염 악화 방지, 다음 세대로의 전파 방지 등의 효과가 있어 가능하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소아성 궤양이나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제균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현재 환자가 원하는 경우 간단한 조직 검사로 시행하게 되며, 검사 비용은 위궤양이나 위암이 없는 경우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략 4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하루나 이틀 후 문자로 보내드리니 결과를 확인 후 내원하시면 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약 처방을 해드리게 됩니다. 제균 치료는 일주일간 항생제,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며 제균 성공률은 80% 정도입니다. 주로 항생제 때문에 설사 등 위장장애나 알러지와 같은 부작용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차는 큽니다. 재감염률은 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균 치료 후 2달 후 내시경이 아닌 호기 검사로 제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검사는 급여가 가능합니다.
위암 예방의 첫걸음은 헬리코박터 치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제균 치료, 중앙항일과와 위암 예방 첫걸음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대장 내시경.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항문으로 부드러운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이 시작하는 맹장 부위까지 삽입을 시행한 후 공기를 부풀리며 직장, S상 결장, 대장 및 맹장, 회장 말단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로 대장과 직장의 염증, 용종, 대장 직장암 등의 질환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조직 검사나 용종 절제 등의 치료를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전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가 많이 아픈지에 대해 문의를 하십니다. 보통은 대장 내시경이 위 내시경보다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정 내시경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수술로 장유착이 심한 경우, 대장의 굴곡이 심하고 쉽게 늘어지는 경우 진입 시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두 구역의 힘든 부위를 지나간 후에는 거의 통증이 없으니 이 점 잘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견뎌주시면 이후에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장의 경련, 장의 비워진 상태, 나이에 따른 장의 유연성과 굴곡의 변화로 이전 편했던 분들도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어려웠던 분들도 오히려 쉽게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장에는 주름이 많아 충분한 공기를 주입해서 대장을 부풀려 주름 사이사이를 관찰해야 하므로 팽만감을 느낄 수 있으며 내시경이 끝나도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심한 관찰과 치료를 위해서는 충분한 송기가 필요하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표를 통해 대장 내시경과 공단검진 분변 자펼 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분변 자펼 검사는 대변에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혈액이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대장암 조기 발견을 통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자펼 검사 양성인 경우 공단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에 암이 생기기 전에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대장암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 검사가 암이 생긴 후 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대장 내시경은 암이 되기 전에 용종을 제거하여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장 용종과 대장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암뿐 아니라 대장암의 발생률이 세계 1위입니다. 남자의 경우 2번째로, 여자의 경우 3번째로 많이 발생하게 되며 최근 대장암 사망자 수가 위암 사망자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식이섬유 섭취 부족, 육류 위주의 식습관 등으로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대장의 고도, 용종의 발생률도 높아져 학회 차원에서도 40대 이상에서는 분변 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원인이라는 대장의 용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에는 염증성 용종, 과형성 용종, 선종 등의 용종 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중 선종이라는 용종이 중요한데요. 대장암의 95% 이상은 선종에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종은 성인의 15에서 20%에서 발생하나 대부분 무증상이고 대부분 양성이지만 계속 자라나면 악성 종양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1cm 이상의 선종은 10%에서 암성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대장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 5년 생존율에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예방, 조기 발견과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방이겠죠.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선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을 많은 경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장 용종 절제술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며 용종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에 장착된 전기 올가미를 이용해 발견된 용종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하게 됩니다. 크거나 암성 변화가 의심되는 용종의 경우에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상급 병원과 연계하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용종 절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중앙항외과에서 돕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이후에는 복통이나 변비, 설사 등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장세척과 함께 쓸려나가며 변화된 장내 유산균의 변화에 의해 생기게 되는데요. 원래 변비가 있던 분이 좋아지기도, 정상적이던 분도 설사나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충분한 식이섬유, 좋은 식이습관, 유산균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장의 용종을 절제한 후 아주 드물게 출혈과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은 대장 용종 절제술 후 약 2.5% 이내에서, 장에 구멍이 나는 장천공은 0.3에서 0.4%, 용종 절제술 시 1% 미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내시경을 시행하거나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합병증으로 용종 절제술 후 배변이 검거나 붉은 경우, 복통이 계속 이어지고 점차 심해지는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병원에 내원해야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주로 검사 직후 발생하지만 2일 이상 지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종을 많이 제거하거나 큰 용종을 제거할 때 내시경 후 출혈 및 천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시경 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 치료를 권고하게 됩니다. 내시경 후 출혈 시 다시 내시경을 들어가서 출혈 부위를 봉합해야 할 수 있으나 변이 차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가 힘들며, 장천공의 경우 금식 및 항생제 치료로도 대부분 호전되나 변이 만들어져 새는 경우 복막염으로 인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후 합병증은 대단히 드물지만 한번 발생하는 경우 환자분이 많이 힘들고 위험할 수 있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의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시경 후 주의사항.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할 때 환자분들께서 수면 내시경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의식하 진정 내시경, 즉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정 내시경이란 뜻입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내시경 후 사고는 수면 유도제 과량 사용과 환자 감시 부족에서 오게 됩니다. 수면 내시경은 틀린 말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말입니다. 수면 내시경이라는 말은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잠자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환자들은 잠들지 않으면 검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화끈하게 잠드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이런 엉뚱한 상황으로 인하여 의사들은 진정제를 너무 많이 투여하게 되고 그 결과 환자들이 위험에 빠지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내시경 과정에서 진정제를 쓰는 것은 가벼운 진정 상태를 유도하여 환자가 좀 더 내시경의 불편감을 편하게 견딜 수 있도록 도와 검사 진행을 매끈하게 하자는 것이지 환자를 잠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잘 정도로 약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환자의 협조가 되지 않아 깨워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항외과 내시경실은 진정약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나 조금은 참아주셔야 합니다. 내시경 침대가 좁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약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완전히 재우기 위해 많은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환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 내시경 후 환자는 깬 것처럼 느끼지만 만취 상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음주 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지만
절대 운전이나 중요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정을 위한 약제는 길면 4시간에서 6시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어지럼증, 단기 기억 상실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을 잘 기억하시면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5가지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보호자를 동반한다. 운전을 하지 않는다. 위험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은 하지 않는다. 내시경 후 가능하면 좀 더 휴식을 취한다. 지금까지 내시경에서의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중앙항해과의 바른 내시경 클리닉은 환자분들의 안전과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항해과의 바른 내시경 클리닉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 교육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중앙항해과의 내시경 클리닉에서는 번거롭게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따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진정으로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받아 간편합니다. 진단과 치료를 한 번에. 검진 내시경 후 용종절제는 따로 받으셨나요? 중앙항해과는 내시경 진단과 용종절제 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변을 볼 때 피가 나고 항문이 불편하셨다면 내시경 진단과 항문 질환 치료를 간편하게 한 번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중 세척과 일회용 재료. 내시경은 이중 멸균 세척으로 철저히 소독하고 그 외 의료기기는 모두 일회용을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삼성 서울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면 즉시 절제하나 고위험 용종이나 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